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빅토크 빅토크입니다. 신년 기획이에요. 재미있고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광주 전남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년기획 세 번째 주제 AI 인공지능입니다. 광주광역시가 AI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동안 AI 융복합 집적단지가 준공에 들어갔고 AI 실증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광주의 AI 산업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AI 광주 어떻게 체감하고 있어요? 광주 AI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요? 대신에 좀 경험해본 거에 의하면 카페에 갔는데 사람 대신에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광주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AI구나 싶더라고요. 이 정도지 뭐 광주가 AI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AI 중심 도시로서의 광주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AI 산업이 또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광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 곽재도 본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AI 하는데 사실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AI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감할 수 있는 거. AI는 생각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산업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기술들을 산업의 촉매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가축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좀 이상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치아 교정들을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보초를 해야 되고 막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가 앞으로 어떻게 보정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보정을 할 수 있고 3D 프린터로 간단한 보형물 가지고 보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모든 일에 인공지능이 적용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AI를 전략 산업으로 꼽은 이유가 뭘까요? 예, 글쎄 말입니다. AI 이제 체계적인 투자를 이제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AI 융복합 산업 중심 집접단지 조성 사업 말이 좀 길죠.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광주가 좀 미래를 보고서 진행을 했는지 어쨌는지 지금 2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모든 지자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전국 최초로 AI 중심 도시를 선포한 광주의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AI 중심 도시 광주를 선포한 지 3년째입니다. 그간의 활동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50년, 100년의 미래 고용과 소득을 책임질 것입니다. AI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도 했고 AI 관련 대규모 데이터 사업 유치, 광주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만큼 성과도 어때요?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제 MOU를 한 기업이 13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95개 기업 정도가 이곳 광주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해서 실제 광주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굉장히 많죠. AI 기술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길을 스스로 내는 거잖아요. 그 길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을까요?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축산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전광명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 거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우리 보이시는 돼지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얘네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움직였는지,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그리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놀라워 amazing. 저희 서비스는 또 농가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한 마리 한 마리 작업자들이 세고 그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일주일에 150마리 정도씩 이게 출하가 되니까 사실은 세다 보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인공지능 카메라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자동으로 기록까지 하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은 무엇보다도 많은 수의 동물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검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물 객체 검출 기술이 그 핵심이겠고, 정확성 정말 98%를 넘어서는 동물 객체 검출 기술을 작년에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올해 축산관리 솔루션에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 김민규입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카메라로 저희 직원분의 얼굴을 측정하는 중입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얼굴의 미세한 떨림과 얼굴의 색상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해 최종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저희의 기술은 무구성 무자각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유병력자들이 내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의 감성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집안에서 내 건강 상태와 감성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광주가 이렇게 판을 깔았으니까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 유망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예, 광주는 인공지능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생태계의 기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의 요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업이 딱 오면 우리가 카페테리아에서 메뉴 선택하듯이 기업이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곳 광주의 인공지능 혁신 거점입니다. 집접단지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들이 초기에 인공지능 기업들은 학습을 위해서 대단히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증 센터가 광주에 또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이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 광주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을 모아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간접 프로그램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굶어졌던 광주에 AI를 선포할 때만 해도 다들 의아했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되게 부러워할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1단계에 진행되는 이 사업에 약 4천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전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온 겁니까?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이 2024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이제 대부분이 인프라와 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용량이라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88.5 페타플rop스. 우리가 뭐 테라도 아니고 페타. 그다음에 이제 107 네, 페타바이트라는 아무튼 좋은 걸로. 어마어마한 네, 용량의 네. 이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의 헬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증,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늦긴 하지만 인력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제 진행이 되는 게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에서는 이제 광주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중심의 선도 도시로 나가는 그런 이제 실증 사업을 좀 확대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인력 양성도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2단계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생태계를 잘 활용을 해서 광주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광주에 둥지를 튼 AI 기업들은 현재 광주시의 AI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판교 쪽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판교 그쪽을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 그리고 그만한 또 처우들 그런 복지 환경, 근무 환경 때문에 그쪽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만들었을 때 누가 옆에서 확신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 개발자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사업이 먹힐 것이다, 이게 잘 될 것이다, 이게 아직 부족하다 이런 확신을 안 줘서 저도 약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계속 방황하고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니어 분들은 사실 광주에 계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분들이 계실 만한 어떤 회사나 어떤 안정된 어떤 직위나 이런 거를 보장해 줄 만한 기관들도 부족했고, 그리고 그런 기관들은 강남이나 판교에 이미 몰려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가 원하는 어떤 홍보와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이면서 좀 진실성을 더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체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스타트업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대부분 투자회사에서 하는 얘기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원 수가 많냐, 혹은 연 매출이 얼마나 되냐. 근데 단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된 기업들이 매출이 많아봤자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자금들, 그런 데에서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스타트업 기업들과 소통을 하셨을 텐데 만나보면 좀 어떠셨던가요? 예, 사실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반성을 해야죠.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력들이 좀 모이려면은 이제 기업들도 활성화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 간에 서로 간에 빠른 정보의 교환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네, 저희도 맞아요. 이제 그래서 집접단지의 개념으로 이제 이곳 광주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광주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 너무 좋아서 광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 물어보는 게 그럴 그겁니다.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인력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력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광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있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런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 들어보면 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판교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다 가버리기도 했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인재는 배출하고 또 서울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돼 버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지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타트업 그 기업가들께서 이런 이야기 되게 좀 뼈아프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인력이 양성되면서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기업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돼야
이제 그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인구가 여기서도 충분히 부가가치 높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텐데요. 그 일은 이제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전통적인 기업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건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군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지금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인재 유치를 막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하고 이제 인력을 육성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 이런 것들 간섭이 좀 없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점이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유능한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어떠한 것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법으로. 데이터는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광주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 도시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AI 뭐 자유경제 도시 뭐 이런 특례법 만들어서 그런 도시가 되고 이러면 방금 그런 간섭과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을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의 AI 산업이 탄력을 받으려면은 법적인 근거 마련도 좀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예, 수 예. 있는. 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법인데요. 그렇죠. 근데 광주 AI 산업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게요? 지난해 9월에는 양양자 의원이 네.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10월에는 송갑석 의원이 인공지능 집적 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현재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AI 관련 법안 처리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의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번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추진하는 AI 중심 도시 성공을 위한 AI 사업단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들을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빛고울 건강타운에 이제 이런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관리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 서비스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할 생각이고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개인이 비롯해서 만든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해서 AI 기업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기대할게요. 전문가들은 광주의 AI 사업 성패가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광주의 미래 비전의 AI 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건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광주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가 구축되는 그날까지 곽재도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직배송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화정 아이파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 제 생각으로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제도적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보완해서 다음번에 이런 방송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산이 국내 굴지 로펌을 선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면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전제 하에 그 절차, 방법에 관한 필요에 의해서 선임했기를 바라봅니다.
1월 21일 오늘부터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여수, 순천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신고 내용은 확인을 거친 후에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지난 74년간 꽤 긴 시간이었어요. 끝내지 못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라는 신고기간, 2년의 진상조사 어찌 보면 참 짧습니다. 긴 세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혔던 수많은 사실과 진실들이 빛을 보길 바랍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시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또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